우리나라 말 동화 작가가 당연히 우리말 잘 아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쓰는 것처럼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영어 그림책이기 사실은 때문에 이제 요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요 장면에서도 제가 엄마표 영어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초반부쯤에 찍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엄마표 영어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헷갈리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이제 해석을 안 해줘도 정말 괜찮은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엄마표 영어가 진행이 충분히 안 되신 분들은 중간중간 계속해서 1년이 넘기까지도 계속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저는 이번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엄마표 영어는 엄마표 학습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걸 엄마표 영어도 학습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하는 엄마표 영어는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엄마표 학습이 필요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쯤 돼서 아마 아이를 학원에 보내시게 되시는 경우도 계실 테고 하지만 저는 이제 엄마가 조금 노력하시고 배우시면 엄마표 영어가 끝까지 아이표 영어로 잘 가도록 연결해주는 연결다리가 되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초반에 계속 거의 엄마표 영어 관련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해석을 꼭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드렸을 거예요. 맥락에 따라서 아이가 혹은 그림을 보고 이해가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듣고 읽기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다 알아듣게 되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지 모국어 감각이나 그리고 그림을 보고 깨우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만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혹은 영상이 재미있다면 아이들은 스스로 이제 영어를 습득해 나간다라는 게 골자였죠. 그런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혹은 제 아이가 엄마표 영어 할 때에도 가끔씩 해석을 해줄 때가 있었어요. 오늘은 언제 해석을 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한 2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시기적으로 아이들이 문법을 배우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해석을 조금 활용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린 친구들이 처음 영어를 습득하는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에서 처음 듣고 읽기량이 인풋의 과정이 계속해서 쌓여져야 되는 시기에는 일일이 이제 해석을 해줬을 때 사실은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해석을 해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제 문법을 이제 논리적으로 아이들이 문장의 구성을 배운다든지 품사를 배운다든지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조동사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랜 동안 2, 3년 이상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듣고 읽기가 충분히 쌓여온 아이들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가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볼 때라든지 학교에서 내신을 시험을 또 옛날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시험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게 뉘앙스가 다른 걸 찾으세요 라는데 뉘앙스를 알려면 사실은 이제 맥락이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처럼 항상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배워왔던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 해석을 해주냐면 아이들이 문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실제로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4학년 이전까지는 문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전혀는 아니죠. 참 기본적으로 뭐 푸트가 피트가 되듯이 복수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나 뜻 같은 걸 설명을 해줄 때 가르쳐 줄 때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품사와 이제 문장의 구조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동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동사의 쓰임과 활용,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할 때에는 저는 이제 책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책에서 아이들이 이런 문법이 우리 방금 배웠던 이 문법에 사용되는 건데 이거 한번 해석해 보자. 이렇게는 사용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 누가 내 물건을 뭐 훔쳐간 것 같은데 그 책 내용 중에 he must be a thief.
걔가 아무래도 이 도둑인 것 같아. 도둑인 것임에 틀림없어. 뭐 이런 어떤 문장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앞뒤 문맥에 따라서 얘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정황이 앞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아이라면 어떤 맥락에서 must be가 해석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 같이 한번 해석을 시켜보기도 해요. 저는 이제 그래서 아이들이 배웠던 문법을 익히기 위해서 좀 더 이제 스토리를 활용하면 훨씬 더 각인이 되기가 쉽겠죠. 물론 그리고 중저학년 친구들도 예를 들어서 학원표와 엄마표를 병행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빡세지 않은 학원이라면 이제 뭐 조금씩 뭐 배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역시 아이가 이제 학원에서 배웠던 거를 엄마가 다 일일이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해보신다면, 그리고 야 이런 거 오늘 문법에서 배웠네? 라는 게 일일이 피드백이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아이들을 책을 읽어주다가 비슷한 문법이 나왔을 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당연히 이제 나쁘지 않죠.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일일이 해석을 해주시는 그 과정이 아이들이 전체 스토리를 따라가고 책을 재미있게 느끼고 영상을 재미있게 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방해가 되지 않게끔만 해주신다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해주셔도 되는 이제 두 번째 사례는 언제냐면요. 아이들 책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리더스북과 영어 그림책이 약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리더스북은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혹은 이제 리더스북 작가들이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익히는 그런 독자들을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현지인들이 전혀 안 읽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그림이 친절해요, 독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도 아이들이 내용을 이제 맥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는 리더스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그림책 같은 경우, 현지인들이 많이 보는 영어 그림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미 어릴 적부터 영어가 습득되어져 있는 모국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독자들을 감안을 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동화 작가가 당연히 우리말 잘 아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쓰는 것처럼 이게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영어 그림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림만 봐도 그 하나하나의 문장의 뜻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계속 읽어주시다 보면 느끼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그래도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지 하고 해석을 안 해주시는 것보다는, 정말 막 그림만 보고도 도저히 유추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때는 해석해 주셔도 돼요. 대신 이제 중저학년에 맞는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엄마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문법 지식을 사용하셔서 이것을 막 직역을 하다 보니까 미리 생각을 안 해보신 상황에서 갑자기 그런 문장을 만나시면 막 버벅거리게 되신다거나 말이 뭐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어책을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 엄마들은 이제 학습하듯이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에 대해서는 좀 서치를 좀 해보신다든지, 파파고 같은 것도 이용해 보시고 하셔서 이런 맥락, 이런 뉘앙스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하셔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의 언어로 좀 바꾸어서 의역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해석을 좀 활용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의역만으로 이제 끝나버리면 배웠던 문법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활용되는지 좀 연결을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직역을 하셨다가 그거를 아이들의 이해에 맞게 이제 바꾸어서 좀 설명해주는 그런 과정이 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이 가이 이제 샤크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논픽션 책 중에서 아이들이 좀 논픽션 싫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플라이 가이 캐릭터를 가져와서 이제 만들어진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사실은 이제 요 그림만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여기 요 장면에서도 제가 Sharks have super senses. 상어들은 정말 대단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멀리서도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 그런 것들은 이제 그림만 보고서도 우리가 확인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감각이라는 말도 좀 사실은 어렵죠. 하지만 이렇게 뭔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런 것과 관련된 말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도 해주시면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넌픽션 책 같은 경우는 설명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어휘를 익히기에도 좋은 책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해석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서 아이들이 일단은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면서 읽을 때 재미가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더 스토리북이 이제 무르르듯 흘러가는 그런 진행 과정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넌픽션 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자료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티칭하듯이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꼭 안 해주시겠다고 막 굳은 결심을 하셔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이 뭐 해석 많이 안 해주셔도 된다는데 뭐 아이들과 정말 궁금해서 물어볼 때조차도 해석을 안 해주실까봐 혹은 그림만으로 좀 이해가 어려운 그런 장면이 나왔을 때에도 굳이 해석을 안 해주시고 아이가 궁금해할 법한 그런 장면에서도 그냥 넘어가실까봐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되시라고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림책을 읽어주실 때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하나하나 해석하듯이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주시다 보면 우리말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읽어주시면 그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엄마랑 대화 나누면서 즐겁게 말을 배우고 세상을 알아가고 탐색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안 좋은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의 관점에서는 만약에 모든 책을 다 그렇게 해석을 일일이 해주시면서 읽다 보면은 그거는 영어 책을 읽는다기보다는 우리말 책을 읽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모국어 습득 방식의 습득하는 영어를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한글책, 그림책 읽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의 맥락은 모국어 습득 방식에서 해석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에 대한 콘텐츠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